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쾌입니다. 지금 이제 매매를 하기로 했었죠. 이제 이전 파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파동이 한 파동이고, 그거에 따른 되돌림 파동인 3파동 구간에서 우리 롱을 바라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앞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깊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되돌림을 좀 주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되돌림을 주면 좀 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기간 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 카운팅이 대략적으로 되는데, 하나는 잘 나오진 않지만 러닝 삼각 수렴이 됩니다. A, B, C, D, E 파동으로 삼수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최소 되돌림인 382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올렸잖아요. 그리고 전고점도 살짝 올리고 다시 빠지게 됐고, 그래서 뭐 불규칙을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고민을 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불규칙 파동으로 보통 추세 기반 피보나치로 확인을 하죠. 이렇게 러닝 플랫은 이 자리에 주게 돼요. 1.13 라인에.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이 가능은 합니다. 불규칙이 되거나 아니면 러닝이 나왔으니까 일단 거기에 따른 러닝 삼각 수렴을 만들거나, 그래서 A, B, C, D, E, 그래서 시작 파동이 B 파동보다 낮은 걸 러닝 삼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얘가 되돌림이 끝났고 이게 상승 파동을 했을 때 최소한 이거에 대한 연장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서 롱을 진입했어요. 삼각 수렴이었을 때 저점 부분을 이제 추세를 상방 돌파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하락 추세를 상방 돌파하게 되면 한 파동의 Y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래서 앞에 파동의 확장값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롱은 되겠다. 만약에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얘가 기간 조정이라면 이후의 상승분으로 만들어진다면 저기는 롱, 즉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고 여기 손절 라인을 걸고 진입해 볼 만하고, 손절은 요만큼이고 익절가는 Y 상승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1대7 이상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롱을 여기서 진입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을 여기가 평단이에요. 195, 요 라인이 평단이고 이 자리에서 들고 있죠. 이거는 이 자리에서 들고 있고, 아까 여기 올라갈 때 이전에 들고 있던 숏은 본절이 나가졌어요. 본 계정 반행 같은 경우에는 반행은 여기서 아직까지 롱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저점이죠. 여기서 롱을 아직도 들고 있고요. 그거는 계속 들고 갈 예정이고, 지금 여기서 들고 있는 롱은 지금 언저리에서 프릭절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73,000 라인을 바로 돌파할 건지 아니면 되돌림을 또 주고 갈지,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 카운팅은 여기서 한 파동 이후에 이 Y 상승으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파동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임펄스 파동 카운팅이 안 돼요. 5파동 카운팅이 안 됩니다, 이 상승이. 그래서 아직은 이 주황색 파동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는 건 이 언저리, 지금 현재 이 언저리에서는 저항을 줄 수 있다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 매매 전략이면서 큰 관점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첫 번째 관점이 많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두 번째 관점이 있었죠. 이거는 최근 관점 계속 이어서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 관점은 이 파동이 아니라 빨간색 파동으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결국은 둘 다 롱이죠. 둘 다 롱인데 이 악 고점을 돌파하면 이 Y로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윗단에서 쭉 올라와서 윗단에서 좀 하단을 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숏을 진입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가 중요하죠. 첫 번째를 왜 보느냐, 그리고 첫 번째 카운팅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까지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황색 파동으로 봤을 때 이 소파동의 카운팅을 보게 되면 이 저점부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임펄스 파동 카운팅 되기에는 쉽지 않아요. 뭐 대충 하면은 뭐 1, 2, 3, 4, 5 아니냐, 5파동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15분봉까지 카운팅만 하더라도 임펄스가 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복합 조정으로 보고 있는 거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색 파동 카운팅이 메인 관점인 거죠. 소파동을 다시 한번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Y의 끝이 어딜까를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파동 카운팅은 어떤지, 그래야지 최상단이 어딘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시간봉 파동을 보게 되면 일단 저점부터 여기까지만 파동 카운팅, 그러니까 저점을 지켰잖아요. 이 지킨 이유에 대한 파동을 보게 되면 상승한 파동을 보면 3파동이죠. 누가 봐도 5파동이 될 수 없죠. 4, 5도 아니고 여기는 임펄스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상승하는 건 임펄스가 아니다 로 판별을 할 수 있고요. 3, 3, 5파동인지 3, 3, 3파동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랬을 때 이 저점부터 이 첫 번째 파동만 보더라도 음봉이 하나 있고 상승하는 파동, 그러니까 3개 파동으로 나눠지죠. 5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리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파동 카운팅 하기도 쉽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파동이 5파동이 아니네. 그럼 이 상승하는 건 5파동이 아니겠구나. 상승하는 것 또한 3파동. 그럼 우리는 3, 3, 3파동인 W, X, Y 파동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다만 이 Y 파동 위에 10%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Y도 3, 3, 5가 될 수 있고 5, 3, 5가 될 수 있고 3, 3, 3이 될 수 있으니까 이 Y 안에서요. 그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카운팅이 된다면 일단 이거는 기간 조정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한 파동으로 처음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되돌림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부분을 볼 수도 있고 일단은 W 파동에 대한 확장값을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W 파동 이후에 대한 상승분이 현재 1.786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횡보 중에 있어요. 일단 1.618은 넘겼어요. 그렇다는 건 이 Y는 연장선의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은 첫 번째로 가지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우리는 어딜 봐야 되냐? 이 213 라인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여기서 무조건 저항을 받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첫 파동 이후에 대한 상승분이 이러한 매물대 자리까지는 도달은 할 수 있겠다. 그럼 그 자리에서 과연 RSI 상으로 하락 다이버스가 생기는지, 그리고 소파동상 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 마지막 파동에서도 하락 다이버스가 생기는지, 그리고 상승한 파동이 일단 우리는 복합 조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마지막 파동 또한 5파동으로 끝날지 3파동으로 끝날지에 대한 끝파동을 보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두고 보는 거예요. 일단 이 핫핑크 색깔은 최고점을 뜻합니다. 73,000 라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거를 넘기기 전에 저항을 한번 줄 거다로 첫 번째 관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전 파동의 되돌림 이후의 상승분이었잖아요. 이 이전 파동의 W의 상승분까지 봐야 돼요. 엘리엇은 항상 파동의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파동만 알고 있다고 해서 매매를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확률이 점점점 떨어져요. 그냥 최근 것만 보게 되면 이전 파동들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연결성을 갖고 있으면 앞에 파동이 3파동이면 다음 파동은 3파동 또는 5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전 파동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음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대략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소파동으로 더 명확하게 그려지는 거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한 파동이 마무리됐고 382 되돌림 이후의 상승분이잖아요. 보통 복합 조정에서 1.272 부분에서 저항을 많이 줍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봤던 W 파동에 대한 확장값도 체크를 했었죠. 한번 박스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13 라인과 1.272 라인에 겹치는 구간이 요 라인입니다. 이 박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혹시 이게 불규칙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러닝 플랫 또는 이스펜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이런 라인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비파동의 최대값은 1.618입니다. 이걸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불규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자리까지 와주고 좀 되돌림, 최소한 상승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 공통 숏이죠. 또는 그렇지 않고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을 주든 두 가지의 형태로 공통적인 숏을 잡는 거고, 여기서 숏을 잡는 이유는 왜 다들 롱 보고 있었는데 왜 숏을 여기서 타려고 하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손절 라인이 매우 타이트하죠. 전고점에 손절 걸고 나의 익절가는 최소한 5배 뜨긴 되는 거예요. 1대5에서 많게는 전체 되돌림 주면은 한 20배 이상의 손절은 요만큼이고 익절은 크게 될 수 있는 매매 타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못 먹어도 고 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리고 이전 파동이 임펄스 파동이었으면 여기서 숏 안 타요. 이거 숏 타면 안 돼.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 상승한 파동이 임펄스라고 보지 않고 있고 리딩 다이고널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숏을 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숏 탔듯이.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이 자리 또한 숏을 단기적으로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고점, 이 앞에 W 파동이라고 했던 이 고점을 상방 돌파하면 하락 다이버스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중간해서 타게 되면 하다가 없기 때문에 윗단에서 하다가 걸릴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가정했을 때는 지금 현재 다시 올라가게 되면 하다가 걸리겠죠. 그래서 예상한 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다. 윗단에서 하다 걸리는 거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적인 숏을 타고 적절히 익절한 후에, 그러니까 부분 익절한 후에 나머지 더 내려가면 땡큐고, 그러면 롱은 손절 나겠죠. 본절 나거나. 그리고 내려왔을 때 또 롱 자리를 줄 거다. 그럼 이때는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거예요. 고점 그냥 돌파할 거라고 보고 첫 번째 대파동상 첫 번째 카운팅이 아니라 두 번째 카운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숏을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메인 관점은 아직도 롱이다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봉 이하는 숏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매매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15분봉 작은 분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작은 분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고점을 아직은 못 넘기고 있어요. 이 고점은 못 넘기고 있고, 그럼 최소한 이렇게 파동을 볼 수 있겠죠. 한 파동이 완료가 됐고 그거에 따른 뭐 되돌림 하락일 수도 있긴 하지만 요게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고 진짜 상승하는 파동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상승분에 대한 것도 복합 조정으로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피보나치 값도 그거에 맞는 피보나치 값을 채택했을 때 이 언저리에 겹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손절은 당연히 전고점 손절이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소파동과 대파동의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다 무너뜨리고 파동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계속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빠지는 거는 보진 않고 있어요. 계속 빠지는 건. 그거는 아직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파동 카운팅 상으로는. 4시간 봉상의 순차적으로 다이버전스는 어떤지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4시간 봉 하다는 나와 있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점인 그대로 뚫고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롱을 계속 타려고 했던 거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가버리면 롱 진입한 거 수익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갈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롱 관점을 계속 봤던 거고, 만약에 올라가서 만약 이런 데서 못 탔다, 되돌림의 롱도 못 탔다, 그러면 전고점 돌파할 때 역지 롱 타는 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손절 라인이 가장 타이트한. 그리고 역지 매매에 대한 건 마지노선이에요. 내가 포지션을 하나도 못 갖고 있어. 되돌림의 롱도 못 탔어. 그럴 때 추격 매수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익절가도 빠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롱을 진입했다면 그만큼의 익절가도 빨리 가져가야 되고, 손절가는 당연히 들어오면 손절이겠죠. 네, 여기까지가 비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날고가 걸리네. 날공을 잘못 있어가지고 날고가 걸리네요. 그것도 가매수가 걸리는 건 크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가 예상했던 첫 번째 카운팅으로 진입도 될 수 있다는 거, 전체 대돌림 만들 수 있다는 거. 처음 엘리어트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엘리엇에 관한 책을 읽고, 그게 절대 법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엇이 얘기하는 절대 법칙과 가이던스에 대한 것들을 좀 쭉 나열해 놓고 그거에 맞는 차트에 대입을 해보려고 했죠. 소파동 5분봉까지, 많게는 1분봉도 카운팅 했지만 1분봉은
매매하는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5분봉까지만 카운팅을 이전 한 10년 차트를 다 봤어요. 다 보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전 차트를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이게 엘리엇상으로 절대법칙상으로 카운팅이 되지만 다음에 이런 파동 카운팅이 나왔을 때 내가 매매 전략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평균값을 계속 내려고 했어요. 우리는 확률에 투자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왔다. 근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땐 보통 이렇게 가더라. 또는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반등 이후에 떨어지든 반등 이후에 상승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평균값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확률을 높여갔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 과거 영상 한 몇 년치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5분봉 상으로 과거 한 뭐 몇 년 전 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트스탬프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렉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를 많이 불러와야 되니까 5분봉이면 계속 이렇게 가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인지 계속 찾아. 아니면 Alt G 누르시면은 날짜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날짜 입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멀면 멀수록 로딩이 꽤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해서 체크해보고 아 여기가 이렇게 파동이 나왔었구나. 17년도 때 이렇게 나왔었구나. 16년도 때 이렇게 나왔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했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냥 가서 봐야 돼. 그래서 그 몇 년이 됐든 그 과거에 가서 한번 체크해보고 아 여기 임펄스 나왔었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던 거구나.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과 각자 카운팅에 교집합 되는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방송에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편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 경바.